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꽃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서울에서 나고 자란 건 아니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서울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서 살았고요. 여담이지만 농사 짓는 지역이긴 했어도 학생 수도 제법 있고 걔들 중에선 공부도 곧잘 했는데 서울 오니까 날고기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졸업하고 처음엔 저도 남들처럼 그럴듯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먹고 입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 게 참으로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관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꽃집을 열었어요. 어려서부터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화병은 늘 화사한 꽃들로 가득했고 집 앞 마당에도 봄에는 라일락 나무가 만개하곤 했었죠. 그리고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꽃집을 해야겠다 결심을 내렸고 동시에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내친김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뒀었거든요. 그래서 꽃집 겸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지금은 이혼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 부를게요.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한동안은 눈인사만 하다가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죠. 사실 카페 위치가 회사들이 밀집한 곳이다 보니 연락처를 물어보는 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남자들에 비하면 무척이나 신중하고 진지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며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해왔을 땐 좀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3년을 만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3년의 연애는 사실 특별히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어요. 서로를 힘들게 하는 순간도 있었고 동시에 서로를 웃게 하는 일도 있었고 다른 연인들의 연애와 그다지 다를 바 없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나이가 들었고 그러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굳이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정말 어리석었어요. 결혼 자체를 너무 우습게 봤다고 지금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제 주변에서 누군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며 말리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결혼할 때 친정과 시댁에서 1억씩 보태주셨고 거기에 저랑 남편이 모아둔 돈을 더해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그 1억 받고 거진 1년 가까이를 신우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이 신우가 시집을 가던 당시에는 시부모님이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안 해주셨답니다.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이른 나이에 마음에도 안 드는 사윗감을 데려와서 괘씸해서 안 해주셨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신우는 그래도 자식이라곤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어딨냐며 말 그대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괜히 저한테까지 심술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잔뜩 시켜먹고는 잘 먹었어 하고 도망을 간다거나 미안해서 밥을 사주고 싶다며 사람을 불러내놓고는 자리에 안 나타난다거나 하나같이 어찌나 유치하던지 어디 사람 짜증나게 하는 법을 배우러 다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신우의 심술보다 저를 더 짜증나게 한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 그러니까 신우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러겠냐 하면서 매번 제가 이해하길 바랬어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꼭 신우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를 결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우는 대학을 졸업한 직후 결혼해서 이후로는 쭉 시조카만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라던가 업무적인 면에서 남편이 조언을 구하기에 신우는 적합한 상대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결혼 전 저희 둘이 탈 차를 고를 때도 그랬습니다.
참고로 제 친척 중에는 외제차 딜러로 20년을 근무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장롱 면허인 신우하고 상의를 하는 꼴이라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저 남편이 누나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런가 싶었지, 신우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정도로 누나라면 꼼짝 못하는 인간인 줄은 눈치채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먼저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에 신우가 도를 지나쳐도 심하게 지나쳤거든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할머니의 시골집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팔든 어쩌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셨지만 저는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인 만큼 웬만하면 원형 그대로 최대한 오래 간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할머니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친정부모님은 집이라는 게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금방 낡아버린다며 저더러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내려와 쉬기도 하고 집도 정리하고 그러라셨어요. 당신들도 종종 들리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다만 거리가 거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니 자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도 좋고 저 혼자 다녀와도 괜찮다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이때까지도 할머니의 집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님 생신으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분위기가 그럭저럭 무르익었을 무렵 술에 취한 남편이 우리는 별장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니까 왜 당신 할머니 집 그 집이 우리 별장이나 마찬가지지 하면서 다 놀러와 이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거기가 무슨 별장이냐고 신경질이 나서 확 쏘아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얼른 그래 거기가 어떻게 별장이냐 하시며 남편더러 술 취했으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저더러 좋겠다며 언제 한번 자기도 초대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심해부랑 시조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마음 같아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은 걸 그래도 신우체면 그까짓게 뭐라고 그걸 지켜주겠답시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발등을 찍었던 거죠. 어머님 생신으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곧 날이 추워질 것 같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더러 정리 좀 하러 할머니 댁에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때 신혼에 한번 초대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이번에 같이 내려가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날 더 추워지기 전에 가서 할머니 댁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 좋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이 덧붙이길 시조카들한테 거짓말하는 숙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하는데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지만 애들까지 기억을 하고 그런다 하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고 또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카페에 손님도 없고 그래서 모처럼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할머니 댁 근처에 사는 이웃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참고로 이웃분이 제 연락처를 가지고 계셨던 건 제가 혹시나 할머니 댁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먼저 부탁을 드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니 그분한테 연락이 왔다는 건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웃분께서 지금 할머니 집에 어떤 남자가 이삿짐을 옮긴다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에 이사를 누가 오냐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신도 궁금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짜증을 내더라나요. 황당해서 친정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나 친정부모님도 금시초문이라며 거기에 누가 이사를 오냐 말도 안 된다.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지요. 결국 친정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일이라 차가 덜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4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마음이 초조하니 거리는 평소보다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땐 이미 깜깜해질 대로 깜깜해져 있었죠.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도어락 자체를 아예 다른 걸로 바꾸어 놨더라니까요. 도무지 황당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10여 분을 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르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집안에 있던 남자가 나오더군요. 남자의 뻔뻔한 태도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으니 당신이 누군데 이 집에서 나오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어이없단 표정을 지으며 여기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이 집 주인은 나다. 내 명의로 된 집이다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남자가 저더러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는데 환장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전화 주셨던 그 이웃분이 오셔서는 원래 여기 살던 할머니 가족들이라고 도대체 그쪽은 누구냐며 저희보다 더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남자더러 그쪽이야말로 증거 있냐? 증거 내놔라 계약서 있을 거 아니냐 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남자가 좀 주춤하더니 어디로 전화를 걸어서는 뭐라고 막 짜증을 내대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달라고 누군진 몰라도 내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 했는데 주지도 않고 결국 또다시 실랑이를 하는데 순간 뭐를 잘못 누른 건지 아무튼 핸드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들어누워서 버티라나 어쩌라나. 그리고 이내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저희 신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냐니까 신우가 가타부타 대답도 안 하고 냉큼 전화를 끊어버리대요. 어이없는 상황에 황당해서 이번엔 제 핸드폰으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전화는 안 받고 계속 끊어버리길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심해부에게 전화하겠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며 오늘은 일단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대요. 그냥 넘어가긴 뭘 넘어가냐고 당장 설명하라 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경찰 부르겠다면서요. 그러자 신우가 바로 전화를 해와서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일단 내일 만나서 자기 얘기부터 들어주면 안 되겠냐더라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도 일단은 집안에 남자가 신우랑 아는 사람인 것 같으니 큰일이야 있겠냐면서 당신들도 너무 피곤하다고 일단은 올라가자 하셨죠. 그래서 결국 집으로 올라왔는데 시간을 보니 어느덧 새벽 1시가 다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새벽 내 뒤척이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제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나름대로 배려해준답시고 심해부시 조카 전부 다 집에서 나갔을 법한 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지난밤 애걸복걸하던 신우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매섭게 날이 선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밤중에 여러 사람 피곤하고 곤란하게 그랬어야 하냐며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는 내 할머니 집에 있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그런 것까진 제가 알 거 없고 당분간 거기 세주는 셈치고 그 남자가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언제 그 집 누구 세준다고 했냐? 싫다 했습니다. 막말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신우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가족끼리 그 정도 이해도 못 해주냐대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내가 어디서 봤다고 가족 타령이냐 제정신이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딴에는 신우 기분 나쁘라고 형님 애인이라도 되냐고 쏘아붙였죠. 그런데 신우 반응이 정말 말 그대로 화들짝 놀래서는 저더러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제가 신우더러 미쳤냐 제정신이냐 했어요. 그리고는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싫다 불쾌하다 당장 나오라고 하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나한테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인데 신우의 내연남이라니 너무 더럽다고. 나더러 심해부 얼굴을 어떻게 보라는 거냐고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신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 없으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내 할머니 댁이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가까운 데다 꼭꼭 숨겨놓을 것이지 왜 괜히 나까지 얽히게 만드냐고 화를 냈죠.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며. 아무튼 저더러 이해 좀 해달라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확 심해부한테 이야기해버릴까 싶다가도 그럼 시조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고 그리고 그렇게 남편한테조차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던 와중에 시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심해부가 신우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거든요. 그리고 심해부가 눈치챈 이유도 어이가 없는 게 저희 할머니 집 근처에는 마트고 뭐고 없으니까 신우가 어지간히 뭘 사서 보냈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사나르는 동안 심해부 카드 쓰고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도 심해부 거로 하고 멍청한 데는 답도 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심해부가 아무리 둔하다고 해도 카드값도 전에 없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심지어 물건 중 하나가 반송이 되면서 그 전화가 신우가 아닌 심해부한테 갔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뭐 이혼당하고 싶어 환장이라도 한 건가? 아주 그냥 심해부한테 제발 눈치 좀 채주세요 하고 빌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심해부가 신우에게 이혼하자 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그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신우가 말하길 이대로 이혼당하면 자기는 정말 오갈 데도 없어지기에 자기가 제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미쳤냐 제정신이냐 화를 내니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거기서 평생 살겠다고 했냐고 자기랑 자기 내연남이랑 얼마라도 돈을 모아야 이사를 가든 어쩌든 할 거 아니냐면서 자기 상황 좀 이해해달라나요. 그래서 결국 이미 신우 이야기로 온 집안이 뒤집어진 마당에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나 싶어 남편에게 그간의 자초지종과 신우의 억지를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당신이 누나한테 말 잘해서 그런 소리 좀 못하게 해달라 했죠.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신우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면서 어차피 세를 주는 집도 아닌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라는데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심해부랑 살 곳이 없다 하면 모를까? 제가 신우랑 신우네 연남은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데 그 두 사람 사이를 왜 이해해야 하냔 말이죠. 그래서 됐다고 둘이서 안 나가면 법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인 저더러 그랬다간 자기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면서 자기 누나를 욕보이는 여자하고는 못 산다나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간 신우 때문에 마음 상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동시에 그럴 때마다 아무 역할도 못 해주던 쓸모없는 남편의 모습까지 겹쳐 떠올랐고 내가 이렇게 못 믿어온 남자랑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남편더러 그렇게 네 누나만 소중하면 네 누나하고 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부부랍시고 한 이불 덮고 살 생각은 죽어도 없다면서 말이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신우는 더 기고만장해서 제 집에서 살겠다며 버텼다는 거예요. 신우는 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남편과는 이혼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건지 저더러 그러니까 자기한테 협조를 해달라며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동생인 제 남편에게 말 잘해주겠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할머니 댁에서 신우의 내연남을 내쫓았고 그 과정에서 그 내연남이 사기로 수백 가지 내려져 있던 인물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왜 그렇게 깡촌시골이나 마찬가지인 저희 할머니 집에 있으려고 버텼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참고로 신우는 몰랐다고 자기는 정말 하나도 몰랐다는데 누가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신우도 경찰 조사받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건너 전해 들었네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남편은 뭐 정신이라도 차렸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기에 그렇게 결국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얼마 되도 않는 재산 정리하는 게 아주 성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크게 손해본 것 없이 정리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요. 완전히 남남이 되고 난 이후 남편은 지인들에게 제가 자기 인생 신우 인생을 조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다니는 눈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테니 그런 말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믿는다고 해도 뭐 제가 하나하나 해명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지만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남편과 신우, 남매가 서로의 인생을 조졌다 싶습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이 누나는 너한테 코딱지만큼도 도움이 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알아채질 못한 듯하니 어쩔 수 없죠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아무튼 남매 간 우애는 기가 막히니 죽을 때까지 외롭지는 않겠네요. 하여간 이혼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용기 내길 100번 잘했다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론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매번 신중하고 가장 저를 위하는 길이 뭔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제 인생을 만들어 볼게요.